이혜원, 집에 가고 싶어? 그럼 같이 없애자. 이 세계에 너와 나를 같이 죽이는 거야. 드는 웹툰 웹툰이스타 346화 네가 죽은 세계의 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네, 뭔가 좀 허전하죠? 그쵸. 뭔가 좀 평소에 있던 사람이 좀 없고 그렇죠? 그니까요. 지금 저도 식은땀 흘리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공간에 있긴 한데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아주 바쁘시기 때문에. 네. 이 드립으로 합격 목걸이를 이제 못 드렸다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약간 어떻게든 같이 해보려다가 좀 불쌍해서 안 불렀어요. 불쌍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니야, 바쁘시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너무 바빠 보이고 지금 약간 좀 지쳐서 좀 찌들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주 늦게 녹음을 하면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내일도 바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엄청 바쁘게 일을 하셔가지고 사는 세계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끼리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 좀 많은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재미나게. 저희 꿀리잖아요. 끌리잖아요? 저희 둘이서 잘할 수 있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작품은 이제 네가 죽은 세계의 나 라는 작품이고요. JA 작가님께서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하신 작품으로 2022년 7월에 연재를 시작해 23년 9월에 56화로 완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사실 저는 이 작가님 처음 봐요. 그 전에 뭐 딴 데에서 보신 작품이 있으신 건가요? 저도 사실 이 작품으로 처음 봤는데, 이 작품을 제가 골라왔거든요. 맞아요, 세민님 픽이죠. 저의 픽.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저 빼고 두 분 다 아예 안 보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처음 들어가서 이게 뭐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일단 두 분께 재밌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끌리는데? 그쵸. 한번 봐야겠다. 제가 딱 앞줄거리만 소개를 했는데 둘 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그냥 그것만 들었는데 맛있는 게 그냥 눈앞에 지수청찬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으로 이 JA 작가님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인 작가인가? 이게 정말 데뷔작인가 싶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근데 아마도 이게 뭔가 정식 연재한 작품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도전 만화에 몇 개 뭐 최강자전에도 뭐 도전하신 적이 있고 해가지고 스톤 에이지라는 작품이랑 두 개의 무덤을 팠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이게 뭔가 오피셜하게 저의 데뷔작입니다라고 밝히신 건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렇다. 근데 이게 정말 신인 작가의 폼이 맞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끝까지 어쨌든 저도 그렇고 세미님도 그렇고 완결까지 봤잖아요. 네. 절대 신인 작가님이라는 생각은 안 들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좀 놀랐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 작품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스토리나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진짜 딱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타임슬립과 스릴러를 섞은 작품인데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극을 바꿔보기 위해서 뭔가 형제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뭔가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좀 불쌍해요, 얘네. 저는 이거 계속 보면서 그들이 생각났어요. 뭐요? 콩지야, 못됐어. 우리 뗐어. 콩지야, 못됐어. 이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심플해요. 네. 이 아까 언급하셨던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형인 이혜원과 그리고 동생인 이신혜 둘 다 고등학생이고 쌍둥이라고 하는데 외모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별로 생기게 좀 달라가지고 정말 쌍둥이가 맞나 싶지만 성격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둘 다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그래서 형인 혜원이는 좀 약간 신혜에 비하면 좀 평범한 느낌이죠. 머리색도 갈색이고 맞아요. 안경 끼고 주근깨 있고 모범생. 그래서 뭔가 딱히 특출난 특기가 없고 그냥 공부를 잘합니다. 그냥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가끔 놀고 싶은 그런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근데 신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해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뭔가 외모도 좀 더 작가님이 공들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잘생겨 보이고요. 그 딱 보자마자 네. 그 연예인이지 않을까, 연예인 지망생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머리색도 금발처럼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무려 사격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야.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병약 속성?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작품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되죠.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그냥 야 너 또 약 안 챙겨 먹었다 이러고 혜원이가 약 챙겨주는 그런 장면으로만 나오는데 그렇죠, 맞죠. 무서운 설정이 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됩니다. 딱 여기 이제 별표 하나 그리고 요거 생각하시면서 작품 보면 또 재밌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대부분 이 형인 혜원이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혜원이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평범한 인간상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좀 약간, 그러니까 독자들이 보면서 이입하기 편한 인간상. 그냥 딱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물들이죠. 그냥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평범한 사고? 평범한 사고에 가깝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인간적인 면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신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그 극한의 약간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네. 이제 원래 사람은 이제 힘들면은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혜원이는 그때도 약간 아니야 우리 그러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신혜는 야 우리가 지금 다 뒤지게 생겼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그쵸, 그 차이 있죠. 근데 그래서 신혜가 좀 까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없고 인간미 없게 나오는데, 이게 신혜의 진짜 성격인지 아니면 이 작품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건지 좀 아리까리한 것도 이 작품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가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좀 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둘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는 둘이 이제 막 내 동생이지만 너무 대견해, 내 형이지만 너무 똑똑해서 멋있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 현실에 보기 드문 형제. 맞아요. 난 제 친구들이랑 형제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는 판타지로 보였고, 더군다나 썸네일을 보고 전 BL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 듣고 너무 웃겼는데. 아니 진짜, 아니 한 명은 이렇게 무릎 베게 해주고 한 명은 이렇게 꽃 들고 있는데 누가 BL이 아니라 그냥 스릴러로 보겠어요. 누가 봐도 BL이지. 그리고 저는 이 작품 끝까지 보면서 결국 브로맨스네.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미님이 이래서 픽했구나. 아닙니다. 진짜 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데,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약간 보려 관심을 가졌을 때도 뭔가 그런 브로맨스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란 기대도 추호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봤고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다 봤지만 이 작품을 딱히 BL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약간 BL로 엮어먹을 건덕진 있겠다. 2차 창작으로 넘어가면 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의도적으로 BL 베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BL처럼 보이죠? 맛있겠죠? 약간 이러면서 낚시를 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끼적인 낚시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그러니까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발단이,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서 뭔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가 그게 시작은 맞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 둘이 그래서 얼마나 끈적하고 치명적이게 엮여있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둘이 그랬다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그래서 줄거리가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게 스타트부터 좀 특이해요. 원래 정말 저는 주인공이 시작하자마자 죽는 작품은 유유백서밖에 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유백서가 그랬군요. 유유백서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여기서는 혜원, 그러니까 형이죠. 갑자기 폭풍 속에 떨어진 간판에 맞고 바로 죽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죽음으로 명확히 드러나진 않고 약간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게 뭐지? 이런 시작이긴 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러면서 일어나 보니까 이러지. 그쵸. 그 드림이 오는 거죠. 그쵸. 꿈이었구나. 이러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내 동생이 목을 조르는 녀석이 있네.
이건 또 뭐지? 이 이야기가 뭐지? 하면서 저도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 딱 와 보니까 동생이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목에 약간 줄 같은 게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 딱 베란다를 보니까 베란다로 도망치는 어떤 범인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범인을 결국 놓치죠. 놓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그래서 여쭤볼게요. 동생은 그렇게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 장례식이 막 펼쳐지고 그래서 혜원이는 슬픔에 빠집니다.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슬퍼하다가 결국 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가기로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 정리를 하는데 그 이렇게 아버지가 자, 이제 뭐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챙길 거 있으면 챙겨라 하는데 그 중에 딱 봤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시내랑 이렇게 막 혜원이와 시내 마법책 약간 이렇게 쓴 그 어렸을 때 만들었던 마법책을 발견한 거죠. 아, 순수함이 가득 묻어 있는 마법책. 그러니까 그 막 보면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주문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어린 아이가 상상해서 썼을 법한 주문들이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있던 주문 중 하나가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예, 시작이죠. 네. 그래서 혜원이는 또 약간 어렸을 때 그 시내 글씨체로 써 있으니까 또 그 시내와의 추억이 막 생각이 나서 막 울부짖어서 과거로 돌아가 하고 그 주문을 외워버린 거죠. 네. 근데 그랬더니 진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과거냐? 그 시내가 죽은 바로 그날. 아, 그 당일이었나요? 그 당일. 오. 그래서 딱 그 주문을 그냥 과거로 돌아가 2번 외우는 게 아마 주문 내용일 텐데. 네, 맞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우리 집인데 내가 모르는 풍경이 우리 집인 거예요. 혜원이가 이게 뭐지?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 시내가 죽은 그날이다. 알아챈 거죠. 이게 참 작품을 보면서도 디테일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처음에 이제 혜원이가 계속 등교를 할 때도 그렇고 막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맞아요. 만약에 이 시계를 보는 습관이 없었다면 이 주문을 외우고도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같은 장소잖아요. 그 시간대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혜원이한테 시계를 씌운 것 같다는. 제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독자들도 거기서 살짝 그 쎄한 느낌을 받죠. 설마 이거 가짜가 아니야? 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일날 돌아오고 나서 범인을 다시 잡나요? 그래서 딱 그 과거로 돌아와서 나 이신혜가 죽은 그날로 돌아왔잖아 라고 깨달은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삐리릭 하고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범인이 사건이 딱 일어나기 전에 문이 열렸는데 그 범인이 들어온 거죠. 이 새끼 잘 잡았다 이러면서 그 컵으로 이렇게 머리 내려치는데 범인이 그걸 또 싹 피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뒤이어서 이제 동생 신혜가 들어오죠. 그래서 다행히 이 시간대에서는 신혜가 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범인은 이 혜원이랑 신혜를 보니까 도망갑니다. 이혜원은 저 녀석이 신혜를 그 내가 현재 시점에서 신혜를 죽였던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 새끼 무조건 잡는다. 이번엔 절대 안 놓친다 하고 엄청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는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 얼굴 까봐. 야 너 누구야? 누군데 내 동생을 죽이려고 해? 하고 이렇게 모자랑 마스크를 벗기는데 두둥. 두둥. 범인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죠? 그 동생이죠, 동생. 네. 시내였죠. 그러니까 동생이 죽어서 그 동생을 죽인 범인을 추적해 보니 알고 보니 그 범인이 동생이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딱 3화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딱 정우님하고 재민님한테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딱 들으면은 이게 뭔 소리지 싶은데 다음을 안 누를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누르지. 사실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도 작품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3화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뒤가 궁금한데 하고 다 질렀어요. 오. 다 질러서 끝까지 봤습니다. 어쨌든 3화까지의 내용만으로도 확실하게 맛있는 것들이 쫙 깔려있다. 이런 작품인데 그렇다면은 돌아와서 1화에 이제 혜원이 꿨던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4화에서 이제 그 범인 신혜를 이렇게 붙들고 약간 야 너 뭐야? 약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혜원이가 부르니까 신혜가
난 네가 죽은 세계 이신혜야. 약간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1화에서 혜원이가 꿨던 꿈이 사실은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고 그러니까 혜원이는 이미 죽었었던 거죠. 근데 신혜가 그러니까 혜원이가 그 신혜의 죽음을 과거로 돌아와서 바꾼 것처럼 신혜가 사실 이미 먼저 혜원이의 죽음을 바꿨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혜원이가 마주친 범인 신혜는 과거로 돌아온 신혜 거죠. 결국 둘 다 미래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살짝 복잡해질 수 있긴 한데 근데 뭔가 이 타임슬립과 스릴러를 이렇게 버무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 확실히 이렇게 잡아끄는 힘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힘. 그래서 그러니까 웹툰에서 1화를 재밌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작품은 1화가 아니라 거의 약간 3화가 이 초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흡입력 있는 초반부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상 주고 싶다. 네. 아 상장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아유, 훌륭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며 네. 3화 훌륭한 초반 3화상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작품을 끝까지 재밌게 본 이유가 네. 이제 얼마나 이게 이 스릴러를 잘 끌고 갔느냐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의 작품 취향은 얼마나 새로운가, 얼마나 신선한가, 얼마나 나의 기대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높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가리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 작품이 정말 최근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재밌는 작품이었다. 그래서 저는 추리물도 일부러 그 추리 안 하고 약간 나를 놀래켜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뒤통수를 잘 재밌게 후드려 쳐준다. 네. 근데 저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진짜 뒤통수 얼얼하게 네. 때리거든요. 근데 얼얼한데 그냥 이렇게 둔탁하게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땅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그 깡 이러면서 그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깡 하는 그 느낌. 이렇게 그 맑은 소리를 이렇게 낑하게 울리면서 그런 잘 타격감 좋은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소개를 했는데 정말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뇌로 보는 걸 즐기는 분이라면은 딱 여기까지만 듣고 작품을 미리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맞습니다. 작품이 진짜 딱 요 정도까지만 맞아요. 방송 듣고 작품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솔직히 제 감상평은 네. 저는 웬만하면 지금 여기 화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까 보니까 저희가 56화 정도 였던가요? 그 정도면 제가 원래 한 2, 3일 정도 걸려요. 작품을 보는데 제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하루 만에 다 왔어요. 오, 다음 화를 근데 진짜 저희가 뒤에서도 살짝 얘기를 할 거지만 그 끈기 신공이 미친 작가님.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화 컷 선택이 정말 탁월하고 그래서 그 다음 화를 진짜 누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연출과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뻥을 안 치고 진짜 1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다음 편만 보고 약간 좀 넷플릭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음 편만 봐야지. 다음 편만 봐야지 해서 끝까지 다음 왔어요. 화만 보고 말.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다면은 네. 끊임없이 보시고 이후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좀 재밌는 게 이제 타임슬립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품 태그도 보면은 타임슬립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벌어진 일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와버린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실 그 과거로 돌아간다, 시간 여행, 타임슬립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네. 특촬물 덕후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것 때문에 이걸 들고 왔어요. 뭘 가져오셨죠? 네, 진짜 내가 그냥 오늘 왠지 느낌이 쎄했어. 뭔가 내가 오늘 광대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걸 들고 왔어요. 광대짓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그쵸. 청량하죠? 울리죠? 이게 뭔데 싶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가면라이더 데노라는 작품이고요. 이 변신 소리는 이제 소드 폼. 네. 네, 그냥 칼을 들고 있는 폼이다 정도의 언급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 이 가면라이더 데노도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서 진행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만 좀 네. 이야기하자면 어떤 작품인지 예.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침략자들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현재인들한테 봅니다.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또 네. 그들이 과거를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네. 현재나 미래에 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같이 그쵸? 이제 이야기가 과거의 이어지니까. 뭔가를 바꾸면은 이제 현재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저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작품과 이 데노의 공통점을 따졌다면은 과거로 갔을 때 과거로 여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과거 시간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제가 좀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과거로 갔을 때 그냥 과거로 온 나만 존재하는 작품도 많은데 이 내가 죽은 세계의 나나 이 가면라이더 데노는 과거로 온 나 플러스 원래 과거 시간대에 있던 나가 그렇죠. 동시에 존재한다.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떠올렸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세미님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작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사실 이거는 만화는 아닌데요. 그 만화와 연관이 있는 애니메이션은 나오긴 네. 했죠. 네. 그 카게로 프로젝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원래 진짜 뭐라고 하지? 오리지널이 보컬로이드 노래잖아요. 그쵸, 네, 그쵸. 아지랑이 데이지라는 네, 보컬로이드의 혁명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혁명이었냐면은 이 곡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 주인공 화자가 소년이에요. 네. 어떤 소년이 그 같이 지내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자꾸 죽어요. 막 위에서 막 철근이 막 떨어져서 소녀가 죽기도 하고 트럭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년이 계속해서 이 소녀의 죽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죽으면 다시 그날 아침 시간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타임루프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소년이 계속 막 몇십 년 동안 이걸 반복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그 대신 트럭에 뛰어들면서 자기가 죽고 그 소녀를 살리는데 알고 보니 그 소녀도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루프를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던가요? 저도 네. 분명 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심오했나 싶어서. 아니 근데 이 노래가 뜬 거는 이 스토리성 때문에 뜬 거였어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뭐그 곡에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노래를 떠올린 게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그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가서 뭔가 한다는 점. 약간 이게 이런 컨셉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루프몰로 가면은 약간 이런 쌍방향이 아니면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그것도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네. 시간 여행을 하는 작품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과거로 가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아주 뭐 드물진 않은 그런 컨셉 같아요. 생각보다 좀 그런 네. 종류의 작품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작품을 그런 작품들과 다르게 만드는 두 가지 큰 설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작품은 과거 세계 사람한테 들키면은 소멸당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일종의 도플갱어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 또 다른 나에게 나의 정체를 들키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마법의 책에 보면은 주의사항으로 그게 적혀 있죠. 네네. 과거의 나에게 들키지 마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진짜 이 작품의 비극의 진짜 원흉인데 어떤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과거로 그러니까 자기가 후회되는 일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가면은 그 바꾸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죽었던 애가 이제 안 죽고 나랑 같이 막 해피엔딩 약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근데 그쵸?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일방향입니다. 아. 과거로 갈 수는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아, 나 돌아갈래 이게 안 되는 거죠. 다시 내 미래로 돌아갈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만의 특징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플갱어 서바이벌.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게 서바이벌이 맞나 싶긴 한데. 약간 보면 배틀로얄 같지 않아요? 근데 최후의 1인이 남긴 해야죠. 그 진짜 그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고 죽여야 된다는 점에서 완전 그쵸. 그걸 생각하면 배틀로얄 같아 보이면서도 또 이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또 다른 나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나 자신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된다. 플러스 그리고 정말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두 가지의 생존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과거의 뒤로 돌아왔다 해서 내가 이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이제 그 시간대에 생존하는 애들도 있고 또는 나보다 더 미래에서 온 애들 또는 내 과거 조금 전에서 온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 부분도 이 작품이 좀 다른 작품하고 차별화되는 지점 같은데 보통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그러니까 다른 작품의 경우 과거로 왔을 경우 그 사건을 바꾸고 약간 그 바꾸는 것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기자 네. 약간 느낌이 크죠. 근데 이 작품은 바꾼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제 이 과거에 떨어진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로 떨어지는 것도 야 너 진짜 앞으로 이 세계에서 못 살 테니까 대신 그래도 과거로 가서 얘 죽음을 바꿀래? 응 바꿀게 라고 선택을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얘는 사실 진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맞죠. 그냥 그래서 책 들고 그냥 소원 야, 그냥 미뤄지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진짜 홀홀 단신으로 그냥 과거에 툭 하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얘네는 그 현재에서 뭐 누리던 뭐 사회적 관계 아니면 자본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미성년자예요. 이게 너무 크리티컬해요. 아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냥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경찰들한테도 뭐 막노동을 하든지 그쵸, 뭔가 이- 일을 하든지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데 얘네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거의 그 사회적인 신원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유령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친구들 못 만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돈이 없으니까 막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비상금 같은 거 막 알고 있는 비상금 또는 뭐 물건을 좀 가져온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소름인 게 일화 보면은 그 이렇게 혜원이가 엄마의 똑같은 잔소리라고 하면서 엄마가 누가 돈 가져갔니? 이런 대사를 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이게 사실 복선이었어. 그게 진짜 뒤에 가면은 소름 돋나요. 정말로 이게 이걸 위한 거였어?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타임슬립물에서 그러니까 그 타임슬립 자체의 초점이 아니라 그 타임슬립을 해서 과거로 떨어진 이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현실을 그린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는가 이런 거를 사실 이 작품에서 조금씩 보여준단 말이에요. 있긴 하죠. 그 막 가출팸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술 담배 하다가 뭐 경찰에 쫓기거나 아니면은 그 이런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가 좀 되게 딱한데 그래서 4화에 혜원이가 만난 신혜가 사실 신혜가 먼저 한 3주 정도 미리 과거에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혜원이는 그래도 같이 지낼 신혜라도 있는데 신혜는 진짜 혼자였던 거죠. 갑자기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과거에 떨어져서 그래서 얘는 먼저 3주 동안 여기 살고 있었네. 그래서 폐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니까요. 그거 어떻게 혼자 그렇게 버텼나 싶긴 할 정도로 짠한 그런 이야기였죠. 이 환경이 엄청 가혹하다 보니 신혜는 혜원이한테 굉장히 극단적인 그 제안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세계에 우리 자신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세계에 신혜와 혜원이가 되자. 그쵸.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너도 나랑 같이 동참해서 우리 자신들을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서바이벌이 된다. 현 시간대 이 과거의 시간대죠. 그 과거 시간대 애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묻혀 살 것이냐. 이 사사에 갈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혜원이도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보육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산에 처박혀가지고 자연인이 될 것이냐. 자연인이 되냐. 근데 이게 좀 뒷부분에서 신의 심리가 조금 묘사가 되긴 하는데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뭐 엄청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누리던 일상들 그냥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집에서 지내고 침대에서 자고 약간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린다는 게 내가 그렇게 큰 욕심이야? 이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신의 주장에 약간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거죠. 저희가 계속 이제 뭐 이야기, 그러니까 인물들의 공감. 왜냐면 애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보게 되는 그 이야기의 힘이 너무 커요. 정말 그냥 단순히 재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보면서도 이게 왜 재밌지?를 생각했을 때 긴장을 엄청 쪼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펀치 드렁커드 같은 작품은 뭔가 그러니까
작품의 훌륭함을 논할 때,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 훌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점을 논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저는 이야기의 재미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작품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서사의 맛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진짜 그냥 순수하게, 야, 누구한테 던져줘도 재밌지 않냐? 약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힘? 있는 그쵸. 작품. 그 끝이 저는 그 마지막 마지막 컷 있잖아요. 네. 네. 다음 화를 꼭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둥 넷플릭스 나오듯이 두둥하게 누르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에 보여주는 그 긴장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혼자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그 뒤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벌어질까 하면서 누르기 전에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눌렀을 때 같은 생각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전혀 별개의 생각이 나오느냐의 그 묘미도 남아 있어서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다음화 이렇게 누르게 되지 않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니까.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맞았나요? 벗어난 게 많았어요. 저는 좀 생각 외였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르면서도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선 또 자기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을 즐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막타 마지막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넘기는 그 묘미 때문에 계속 보게 됐는데 세민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만족스러우셨는지. 그래서 이 작품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부여하는데 그 긴장감을 부여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그 일단 이 세계에 원래 살고 있던 나한테 나의 정체를 들키면 소멸당하니까 저들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긴장. 그렇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과거로 갈 수 있는데 이 과거로 온 시점에서 또 과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포지만 그래서 과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간 땡땡땡 씨도 있단 말이죠. 이거 언급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근데 이 가능성을 초반에 신혜가 제시를 해요. 맞아요. 내가 과거에 온 만큼 또 얼마나 또 다른 나가 또 여기 과거에 와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있는 이 세계에 또 다른 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는 거. 이 미지의 공포도 있고 그리고 그 신혜가 야 우리가 살아남으면 쟤네를 죽여야 돼 라고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신혜 모두 다 이신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이 이신혜가 한 생각을 저희 이신혜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쟤네를 죽이려고 마음 먹은 순간 쟤네도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돼 있어요. 야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복잡해요. 까놓고 말하면. 그래서 이게 조금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게 조금 아쉬운데 이게 좀. 하지만 그만큼 또 그걸 잘 활용하고 잘 풀어냈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배틀로얄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최후의 1인이 되어라. 네, 근데 그 배틀로얄은 이게 타인들과의 서바이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작품은 그 상대들이 다 전부 다 나 자신들이에요. 이게 또 빡세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거 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게 좀 더 고난이도지 않나요? 그냥 뭐 이기고 오늘은 치킨이 딱 이래야죠 뭐. 그래서 이 주인공 시점인 혜원과 신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혜가 그 다른 이신혜가 바꿔치기 한 건지를 분간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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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제 제시를 하죠. 그 종이를 하나 찢어서 서로 맞대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동작 같은 거를 뭐 생각해놓자 막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 거죠. 얘네는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 이제 주인공 시점에 신혜와 혜원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작품이 혜원이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데 이 혜원이가 과거로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이 똑같이 과거로 온 신혜잖아요. 네. 근데 이 신혜가 점점 약간 우리 자신들을 죽이자 막 이런 혜원이로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밤에 나갔더니 안 자고 계속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뭔가 하고 있다던가 쟤 뭔가 나한테 숨기는 거 있는 것 같다. 얘 진짜 믿을 수 있는 이 신혜 맞나? 그리고 이 신혜가 다른 신혜와 혜원이를 죽일 생각을 했다면 결국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쵸. 진짜 얘를 신뢰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알 수 없는 공포와 긴장? 제가 가장 긴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혜원이와 네. 신혜의 서로의 이제 대립되는 관계.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누가 날 죽이러 온다에 대한 긴장보다는 이 둘이 대화할 때 서로가 다른 의견을 계속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긴장이 저는 훨씬 더 몰입을 높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 장면들도 되게 중요하던 것 같던데 사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신혜가 결국은 살인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 세계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죽이자. 그렇죠. 그리고 혜원이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찾아놓은 데가 있으니 거기 가서 조용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죠. 그리고 신혜는 점점 더 그 이제 우리 자신들을 죽이자에서 확장돼서 그 이제 다른 외부인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고등학생 때 만났던 선배가 막 아는 척하면서 나도 거기 폐가에서 자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얽혀든다던가.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자신에게 들키면은 소멸당하는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외부인과 얽히는 거는 굉장한 위험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신혜는 쟤도 죽여버리자 라는 데까지 확장되잖아요. 너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죽이자예요. 근데 그 이게 뭔가 신혜를 마냥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신혜도 말하지만 야 누군 살인하고 싶겠냐? 나도 사람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얘네는 진짜 그 사회적으로 거의 말살된 존재나 다름없기 때문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진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얘네가 정말 이 세계에서 생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게 점점 그 신혜한테 제가 하는 말 꽤 그럴듯할지도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아 그쵸. 거기에 묘하게 이제 설득되긴 하죠. 그래서 댓글 반응 보면은 약간 혜원이를 답답하게 여기는 반응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혜는 저렇게 살신성인하는데 혼자서 약간 성인구자처럼 군다 막 이런 의견도 보였고. 살고 봐야죠. 근데 또 이 작품이 좀 재밌는 게 그런 식으로 독자들한테 감정이입을 시키고 그 계속 야 너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느낌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죠. 저는 겁쟁이니까 아마 도망가겠죠. 아 그냥 그냥 세금 같은 거 안 떼고 뭐 아르바이트하는 불법적인 걸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끌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저도 혜원과 비슷한 그 보육원을 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어떻게 보면 신혜가 굉장히 냉혈한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뒷부분 가면은 왜 저렇게 됐는지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약간 얘가 안 미친 게 짠하지 않아요? 그 장애 살아남은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극한의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버텨왔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재밌는 거는 나 자신을 죽이는 건 살인인가? 약간 어떤 이런 윤리적인 면을 건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진짜 타임슬립물을 보면서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나 자신을 죽이는 타임슬립물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항상 회기물처럼 그러니까 영혼이 뒤로 와가지고 그냥 내가 미래를 바꾸는 타임슬립 타임리프구나. 그거는 타임리프 형식이거나 아니면은 동시기간대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작품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고민에 대해서는 빠르게 막 답을 못 정하겠더라고요. 저 이런 점에서 약간 도플갱어 느낌이 좀 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나 자신을 보면 둘 중 누군가는 죽는다. 약간. 그렇죠. 도플갱어에 대한 저주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대립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계속 던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작품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더 재미있었던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 작품 그랬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거가 맞고 그래서 더 긴장감 있게 그 뒤의 이야기들을 쭉쭉쭉 이어나가면서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작품은 사실 진짜 끝까지 와 재밌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끝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다였어요. 왜요? 끝부분이 저는 생각했던 그 예상이 그대로 흘러가서
예상 그대로라고요? 약간 그 이걸 다 뒷부분에 예상하셨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 맨 뒷부분에 진짜 왜냐면 이게 보드게임 같은 걸 하는 분들이 의심병 같은 게 좀 있어요. 아주 작은 의심 같은 게 있는데 네. 하나의 함정에 걸려들면은 계속 핀트가 나가면서 이상한 걸로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작품을 보면서도 의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제가 의심을 못했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 네. 이거는 스포일러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할게요. 다만 그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그거 이후에 설마 이렇게 나가겠어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근데 결국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끝이 조금 허탈감이 살짝 있었어요. 저는 이건 뭐 개인적 취향이니까.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반전 장치로 쓰였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음. 그것까지 예상하셨나요?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살짝 보면서 약간 허탈했다. 세민님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저희한테 네. 이제 이거를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네. 왜 이 작품을 소개해줬는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 펀치 드렁커드를 할 때 그 26화 보면서 이 작품 고트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 저 2주 연속으로 남발해서 죄송한데 이 작품은 다른 의미로 고트다. 왜냐면은 제가 진짜 고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그 아이디어가 신선해서 돋보이는 작품들은 보통 그 이게 초반만 성대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만 반짝하고 재밌고 이게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래성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히디 작가님의 그 네. 유튜브 짤 보면은 네. 자동차를 어떻게든 하나 만들었는데 갑자기 막 바퀴가 하나 빠지다가 근데 그 자동차 굴러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죠? 그 목 안 굴러가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끼 이러면서 멈추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다 빠진 것들. 네, 그러니까 그 막 초반에는 엄청 무슨 이렇게 매드맥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엄청 삐까번쩍한 자동차를 이렇게 붕 하고 시작했다가 좀 약간 이러면서 멈추는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이 작품은 끝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완결성 있게 마무리를 잘했다.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바퀴 빠졌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안 바퀴가 빠졌어요. 안 빠진 적이 없어. 빠진 적이 없어. 빠진 적이 없이 오히려 점점 더 가속이 붙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이게 한 56화니까 한 중반부쯤에 그 작품의 흐름이 완전 반전되는 그 분기점이 한 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니? 약간 이렇게. 거기든 저도 보면서 네,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조금 졸려가지고 잠이 살짝 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깼어요. 약간 그 라이터가 그래 내가 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모든 건 계획대로 하면서 그 표정 짓는 그 부분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었던 거죠. 그쵸. 작품의 그 중반이라고 치면 약간 거기긴 한데 그런 뭔가 이렇게 의심의 극이 달아서 그게 사실 이런 거였어 하면서 밝혀지는 순간. 아니 그런 거였구나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그 약간 후일담처럼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 너희 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둘이 그래도 형제니까 소중한 관계니까 앞으로 잘 살겠지? 했는데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뒤통수를 한번 빵 이렇게 때린단 말이죠. 너희들은 꼭 파멸을 꼭 끝을 그렇게 갔어야 되니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한 결말로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작가님이 나름대로 이 매듭을 책임감 있게 지었고 쉽지 않은 길로 가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되게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쵸. 권성징악이라던가 얘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는 가지 않았다. 뭔가 더 매콤하게 만들거나 또는 이제 확실하게 교훈을 담은 엔딩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작가님께서 담담하게 끝을 내는 그 부분이 담담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마지막에 담담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담담하게 끝을 내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작가님의 의도이거나 아니면 용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작품은 너무 재밌게 잘 봤다. 네. 그래서 저는 결말도 훌륭했다. 뭔가 이렇게 급 마무리 짓거나 막 이렇게 급조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거 있잖아요. 막 엔딩 보고 나서 네. 뒤가 좀 찝찝한 그런 작품들 애매하게 끝나서 막 뒤탈 네.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작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네. 훨씬 깔끔했어요. 네. 진짜 깔끔하게 끝냈기 때문에 작품을 보면서도 깔끔한 약간 엔딩이었는데 이렇게 박수 칠 때 떠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서 그 붙잡지도 못하겠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막 바지가랑이도 못 분들은 그래
그래 이렇게 끝났음. 자니? 막 이러면서 작가님 자니? 안 돼. 뒤에 이어져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맞아요. 딱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쵸. 그런 결말이었다. 네, 그런 결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말까지 훌륭한 작품이었다. 너무 재밌게 잘 본 작품이기 네. 때문에 저의 픽 어떠신가요? 진짜 뻥 안 치고 그때 그래서 세미님한테 제가 카톡을 남겼어요. 네. 와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깔아놓은 쌈장은 처음 본다고. 쌈장? 아니 갑자기 저렴해지잖아. 아 저렴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뭐 맛있는 것들을 좀 섞어놓은 걸 약간 좀 쌈장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네, 정우님의 표현법 잘 알았습니다. 좀 저렴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방송했기 때문에 네. 정신 없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어떠셨나요? 앞으로 우리 둘이서 해도 되겠다. 저 진짜 지금 진땀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 진짜 너무 힘든데. 지금 그 재민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지금 조용히 저희 옆에서 이제 듣고 계신데 저 그래서 더 긴장 중이잖아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아 네. 이제 와서 한마디 해보실래요? 저 내일 7시 50분 차였거든요. 8시 58분 차를 잡아서 모두 행복합니다. 파이팅! 여러분, 아니, 근데 옆에서 들었는데 되게 잘하셔가지고 이제 그래 놀 때가 됐다. 뭔 소리예요? 어딜 도망가? 아 이거 듣고 막 나중에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네 오늘 저희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엔딩 어떻게 들어? 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정우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짜 쌈뽕하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웹툰 보는 거 정말 느린데 하루 만에 다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작품 한번 보시면은 네. 거진 넷플릭스급으로 달리실 겁니다. 정말. 뻥 안 치고. 이게 설정 때문에 영상화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 근데 요즘은 또 CG 기술 좋으니까 또 모르겠다. 너만 없는 거리도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가 나왔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배우들 열심히 메멘토가 나온 게 25년 전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영상화 기대하면서 네, 넷플릭스 저희는 잘 들으셨죠? 기생수도 여기 나왔는데 이것도 가자.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말. 네. 이게 완결이 작년 9월에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의 SNS를 열심히 그 팔로잉 해가지고 봤는데 완결 소식 올리시고 소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이제 차기작을 안 내시는 것은 우주적 손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DM에다가 하나 보내면 네, 되죠. 자니? 그러니까 이제 웹툰 준비하는데 한 1년 걸리니까 네 아직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한 올해 이제 쌀쌀해질 때쯤이면 뭔가 소식이 좀 들려오면 좋겠다. 듣고 계시죠, 작가님? 작가님께서 열심히 작품을 준비하시리라 네. 저희는 믿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내가 죽은 세계의 나였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